안녕하십니까? 제3회 최자영의 뭐라 카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서울 3일 서울민의 교육개혁분과의 이무택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이무택 선생님은 정의여자고등학교 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육개혁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게 되겠는데요. 먼저 그 왜 교육개혁을 3일 민회와 연관을 지었을까? 3일 민회가 교육에서 뜻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교육개혁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저는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있다가 2015년도에 퇴임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강북 혁신교육지구에서 예. 제가 지역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일 서울 민회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해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거족적인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민주공화국을 이루겠다는 반제민주 혁명이었고 그 뜻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후 100년 민주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갖은 그 희생과 또 고통과 또 노력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7년 1,700만 명에 이르는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촛불혁명으로 적폐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였으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해서 지금 민주주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심각합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국민 소환, 또 국민 발안, 국민 투표, 또 주민자치 등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체제를 확립하여서 후손에게 평화를 물려주기 위해 민이 만든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중에서 교육도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해서 네, 앞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발판을 깔아야 된다. 네, 그런 뜻이죠. 네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퇴직을 하시고 네, 사회운동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개혁 분과를 맡고 계시는데요. 교육개혁 분과에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먼저. 네, 말씀드리죠. 교육개혁 분과에는 4개의 소위가 있습니다. 4개의 소위는 교육 독립 소위, 또 교육 주체 소위, 교육 정책 소위, 교육 공공성 소위 4개의 소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교육 독립 소위에서는 사대주의 교육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을 저희는 희망하고 있고 교육 주체 소위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 주체인데 소외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된 그 자치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대입 문제라든가 또 학생들의 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 정책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정책 소위,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특권 교육 또 사학의 부패 등으로 인해서 교육의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해서 교육 공공성 소위 4개의 소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모든 거를 이렇게 포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4개의 분과가 있다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어떤 교육 개혁의 현안이라고 할까? 네. 그런 거를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지금 우리 교육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난 2018, 19년 그 연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올해 연초까지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국을 강타했었습니다. 아, 스카이 캐슬. 네네. 스카이 캐슬은 네. 하늘의 성? 네. 아, 예. 하늘에 아, 하늘에 있는 성.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예. SKY 서울대, 연대, 고대 그 중에서도 이제 의대생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최상위 학생들의 고통 문제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였지요.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교육의 최상위 계층의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국민들은 목격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교육의 문제 본질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상위 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무너져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말하면 막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그 상위 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아파트 13층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아이들은 예.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들이 예. 경쟁에서 실패하면서 떨어져 갑니다. 자괴감을 예, 느끼는구나. 그렇죠. 그 아이들도.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가고 있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도 상위 계층에 있는 아이들 못지않게 소중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을 통해서 지금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전 국민이 지금 교육으로 인해서 또 사교육 문제라든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 우리 미래를 지켜갈 아이들의 행복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육을 개혁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런 것이 교육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 영어로 돼 있어서 음. 그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스카이 캐슬의 스카이는 서울대학, S가 서울대학이고 네, K가 고려대학교, 네, 네, Y가 연세대학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루고 있는 성을 얘기하나요? 네, 네, 그렇죠. 예. 그 하층민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성 네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3일 서울 미내에서 네. 교육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취지를 적은 선언문이랄까 네. 그런 선언 네네. 이런 게 혹시 있으면은 네. 그 내용을 한 번 더 네.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시죠. 네, 그 내용과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이 3.1 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육 선언을 했는데 그것은 숭고한 혁명 정신을 기리고 또 이것을 이어가면서 교육 고통 시대를 이제 끝내고 교육의 행복 시대를 열어가자는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중병을 앓은 지 매우 오래되었지만 이곳저곳에서 신음과 비명이 터지고 있습니다. 개성과 재능보다는 경쟁과 그 효율성, 경쟁.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그렇죠.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열등감과 패배 의식에 시달리면서 이게 지금 이런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이냐 하는 그러한 그 고통과 아픔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배움과 성장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경쟁과 서열이 지배하는 입시 공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입시 지옥으로 그렇죠. 변질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학교가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기계, 교육 상품 만들어내는 장소로 예. 전락해가는 이러한 현실을 그 우리들이 목도하면서 이런 교육 선언을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는 소망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예, 있겠습니다. 감동적이네요. 현실 실현을 할 수만 있다면 네.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병폐인데요. 네. 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랄까 네. 이런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도록 하시죠. 그 지금 그
이런 그 고통과 병폐로부터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넘어서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의 양극화라든가 이제 예. 좀 특권 교육 문제, 예. 경쟁 교육은 물론이고 또 지난 70여 년 동안 그 조선 총독부가 왜곡 조작해서 만든 조선사 35권의 가짜 역사를 그대로 답습해서 대한 국민에게 교육해온 일제 식민 잔재를 우리는 청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분단 극복과 통일 교육을 통해서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결의의 자존감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그 10년간 이명박, 공정택 이 두 분의 그 경쟁 교육에 의해서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가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협력과 발달의 가찰에서 전인적인 그러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의 어떤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그런데 금방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일제 식민지의 그 식민사관 이 네. 교육관이 내려온다고 네. 말씀하셨고 네.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뭐 다는 몰라도 네. 대충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두 번째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네네.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요. 네. 그거를 우리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의 공공성이 그 전과 다르게 또 더 열악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교육 안에는 교육 주체들이 있습니다. 예. 교육 주체들이 있는데 이제 교사와 이제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있죠.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들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특권 교육에 의해 가지고 예. 특권 교육에 의해 가지고 이를테면 자사고라든가 등 자율 공립고라든가 예. 그다음에 고교 선택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그 소수 아이들이 선발이 되고 다수 아이들이 모여 있는 일반 공립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엎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교육계 안에서 엎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얘기죠.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다양한 다양한 아이들이 배워가지고 와서 다 배워가지고 와서 아니라 몰라서 학원에 가서 다 몰라서 배워가지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아, 잘하는 아이들은 또 이제 예. 배우고 그것도 와가지고 양극화네요. 이런 양극화 현상이어가지고 결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그래서 교육 공공성이 결국 무너져 버리는 게 그 영향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육 주체들의 주체적인 활동 어떤 영역을 보장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 부분은 뭐냐면 교사들이 그 학교 안에 민주적 소통의 틀을 교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고 또 학부모들이 학부모회가 제대로 이제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학생들의 자치권 그러니까 교사 학부모 이 학생이라고 하는 교육 주체의 자치권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교육 영역에서 이제 밀려나가 버려서 실은 교육 주체가 제대로 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공간들이 이제 예. 없었던 것이.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네. 그 전교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교조가 활동한 지가 꽤 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아는 바가 없어서 네.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는 네네. 것 같은데요. 네. 그 전교조가 활동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 전교조가 바로 하려고 했던 것이 네. 바로 금방 말씀하신 이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네.
특별히 이명박 정부에서 그전보다 더욱더 열악해졌다면 이런 네, 게 네네.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그냥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하고 네, 그러지 않으면 예, 예. 다음 기회로. 네네. 뭐 전교조는 나름대로 그 이제 민족, 민주, 인간화. 민족은 이제 분단 극복 문제겠죠. 그다음에 민주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 사회의 발전의 동력이 된 것은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리고 전교조에서도 그거에 대한 교육 민주화는 이룰 수 있지만 전교조도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기득권 세력의 힘은 강력했다라고 저는 예, 기득권 생각합니다. 세력의 힘이. 네, 근데 그 기득권 세력의 힘은 그때만 강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예. 예, 교육 개혁을 하시려고 하는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네, 전교조가 민족이라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전교조도 이런 금방 말씀하신 그런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비민주적이었던 상황, 그러니까 전교조가 고치려고 했던 교사의 자치나 학생들의 자치나 학부모의 자치, 이런 거를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어떻게 더 열악해졌던가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뭐 그전에 거를 답습했다,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뭐 개혁을 안 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특히 교사, 학생, 학부모의 민주화를 막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있으면 뭐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뭐 이제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게 바로 특권 교육과 음. 그다음에 경쟁 아. 교육의 강화가 아 예예. 결국 그 예. 이제 그런 민주주의를 예예.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알겠습니다. 억압하는 예. 하나의 방향으로도 작동이 되었다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의 경쟁 교육의 강화가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들었던 자사고나 네, 아니면은 그 고교 선택제 네. 이런 게 그전에 김대중 정부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자사고 그게 이제 강화됐죠. 예, 예, 강화됐습니까? 아 있긴 그렇죠. 있었는데 더 강화가 네네네. 됐다. 그렇습니까? 그는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잘 몰라 고교 선택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자사고와 고교 선택제는 공정택 이명박 예. 정부 때 그렇습니까? 나오면서 교육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그 방향으로 아. 몰아갔던 것입니다. 교육 대통령을 경제 대통령뿐 아니라 네, 교육 대통령을 그렇게 자임하면서 얘기했었죠. 더욱더 경쟁적인 교육 그랬습니다. 체제, 교육 제도를 더욱더 경쟁적으로 네네. 몰아넣었다고 네, 얘기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 이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이게 교육 개혁을 한다는 게 우리가 떠들면은 교육부에서 그를 받아주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떠드는 것과 그다음에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과의 연계랄까, 이런 거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단계에서 뭐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음, 저는 뭐 요즘 이제 보면은 국민들의 요구와 그다음에 상부에서 이것을 반영해야 될 위치에 있는 뭐 행정단이든 또는 뭐 국회든 이게 좀 유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상당히 갖게 되고 그게 지금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어떤 의사 부분에 대해서는 별 안중이 없는 것으로 저는 많이 보이고요. 보이죠. 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놓긴 했지만 실은 그 밑에서 실제로 이 일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기득권 계층들이 움직이지 않고 위정자들이 그렇죠. 정책을 예, 예.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해야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 음. 움직이지 않는 부분 예. 이런 부분이 저는 어, 현 정부와 그다음에 국민의 명령에 대한 큰 저항으로
지금 이 사회에서 네. 작동하고 있다. 배반이죠. 네, 그런 생각을 국민의 의사를 배반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3일 민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의제를 내세웠어요. 하나는 뭐 그 국가교육위원회 법적 그 상실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상설기구. 그렇죠. 상설 기구. 예. 그래서 정책 개발 기능을 집행 기능과 분리시켜서 국민에게 돌려달라. 요것이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법적 상설 기구를 예. 만들어 달라는 예. 것이고, 그 다음에 무한 경쟁 대신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학원 휴일 휴무제 등 쉼이 있는 그러한 그 교육을 실시해서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맞습니다. 살아가는 이 금금금. 고단한 삶으로부터 아이들을 예. 해방시켜 주자. 예. 또 이제 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과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줘서 창의적, 비판적 또 실험 탐구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제들을 좀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의 경우 학교를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로 좀 바꾸고 교원 평가 대신 실질적인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또 교육 주체인 교사들에게 신바람을 좀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그 의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또 교사들의 노동과 그다음에 정치 기본권도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자치와 교육 자치를 확대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학교의 교장이라든가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또 장애인들을 위한 학습권과 접근권과 그다음에 교통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교원들도 참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들을 위한 어떤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예.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는데 예. 예. 그 정도. 그런데 네. 중요한 관건이 이제 네. 금방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네. 근데 조금 전에도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행정 관료들이 귀를 막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아무리 좋은 것도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달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얘기해도 탁상공론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는 3인 민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 민들의 노력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 노력을 어떻게 해서 네. 이 마이 동풍에 말 듣지 않는 위정자들을 네. 이게 고쳐 나갈 것인가는, 그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마련하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내용을 정리한 것 같고. 네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주체는 네. 직접 민주주의 뉴스입니다. 네.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 자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 뭐 교사들의 노동권이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개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는 바로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좋은 내용들을 향해서 갈 때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거가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내용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시고, 네. 이 위정자들 어떻게 강요를 할까, 압박을 네네네. 줘서 고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앞으로 계속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 직접 민주주의 뉴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개혁의 주체가 되고 그걸 어떻게 밀어붙이는가 하는 건데, 거기에서 저희들은 촛불혁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네. 촛불혁명은 그 자체가 그 내용을 그 고사하고
민중들이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촛불혁명은 국회에서 탄핵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고, 그렇죠. 탄핵을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적인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지 않고 그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했던 네. 것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촛불혁명이나 촛불 한 거라고 얘기할 때는 네. 그 제도적인 거에다가 조금 더 알파라고 얘기할까? 그런 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위정자들을 겁을 준 거예요. 그때 만일에 이거는 가정이겠습니다만 촛불 그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지 않았더라면 그 천만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 거의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 교육 개혁 분과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의 그 촛불혁명과 연관이 돼서 학생들에게 좀 더 정치와 법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강화가 돼야 되겠다. 지금 사회교육은 법교육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해외에서는 고등학교까지 거의 필요한 정도의 법률 지식을, 그 법적인 이런 지식을 다 가르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고등학교까지 법률을 가르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치나 법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이렇게 내버려두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네. 그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대학을 가지 않아도, 구태여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까지 기본적인 철학이나 역사나 법률 이런 거를 대학을 가서 우리가 그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시민으로서 필요한 독성을 함양할 수 있어 가르쳐야 되겠다, 그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법학 교수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알고서도 가만히 있거든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네.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학생들도 아는 것을 용감하게 떠들 수 있도록, 좀 더 능동적이 되도록, 우리 교육이 너무나 봉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 잘 듣는 교육, 네. 복종의 교육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법은 고칠 때까지 지켜야 된다. 법은 고칠 때까지는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은 고칠 때까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을 어기고 그것이 계속이 되면은 나중에 법이 그 추인하는 과정에서 바뀌게 돼 있어. 그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 그 프랑스 혁명에서 인권 선언이 만들어지고, 인권 선언, 그다음에 헌법이 만들어져요. 91년 헌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91년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민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라 네. 100년, 200년 동안 시민들이 힘을 키우고 끊임없이 봉건 체제에 대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91년 헌법으로 이제 추인이 돼서 그렇죠. 만들어지게 됐다는 역사 것입니다. 발전이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진 거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네. 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잘못된 거,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우선 어기고 고쳐 나갔을 때 법은 나중에 고쳐진다.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부나 위정자들이 내리는 명령은 법이 아니거든요. 법은, 사실은 법이라는 개념은 이 법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원리를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키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가 활동을 할 때도 법을 해석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에도 법을 해석합니다. 재판관만 법을 해석하는 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그 추상적인 법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한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 때 마치 위정자들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기회를 빌어서
그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는 법과 정치에 대한 내용을 대학을 가지 않아도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다 가르치도록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알고도 입 다물고 있지 않도록 좀 더 능동적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항을 하고 법도 이제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고 잘못된 위정자의 명령은 반항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교육 개혁의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8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현대사는 이 부당한 권력에 대한 또 부당한 법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는 진전되어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네네. 예, 오늘 말씀 참 고마운데 네. 이 현재 한국의 그 교육의 비리랄까 네. 어떤 구체적인 네. 이 사회에 뭐 떠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네네네. 그 공교육이 있고 사교육이 있는데 네네네. 공교육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사교육 문제도 또 심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한 말씀 하실 것이 있으면은 네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좀 시급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나라는 그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이 중등 사립학교의 이 비율이 엄청 높아요. 서울의 사립학교 비율이 예예예. 공립에 비해서 네네네. 높다는 서울의 말씀인가요? 경우는 60% 정도, 예. 중학교는 40% 정도,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제 60%, 중학교의 경우는 이제 40% 정도가 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교육 공공성 강화가 전체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 어, 사립학교 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상당히 좀 심각하다 할 만한 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이 성북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 두 교장 선생님이 파면당하고 그다음에 성북구에서? 네네네 예. 한 그 이 공익 제보자 교사가 파면되고 하는 것 때문에 1인 시위에 제가 참석하고 조금 아까 저기 와서 오늘 지금 아침에 1인 시위를 네네네네네.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파면된 네네. 것에 대해서. 네네. 그 교장 선생님은 실은 그 학교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립재단이 이제 나가고 관선 이사가 파견된 다음에 예. 이제 그 교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구재단이 복귀하면서 이 두 교장이 파면이 돼 버리고 예. 그리고 또 공익 제보로 다시 복직했던 공익 제보자가 또 다시 파면돼 버리는 그 학교 이런 교사였습니까? 네네네 예. 교사였던 예. 분이 예. 이런 문제를 보면서 참 우리 이 사학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공교육은 참 희망이 없지 않은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이 학교의 경우는 횡령으로 실형을 받았던 그 행정실의 직원은 예. 학교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사람은 학교 정관을 고쳐서 이 사람 복직이 됐어요. 네. 그게 반면에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죠. 지금 올해 들어서 구재단이 복귀한 게 언제였습니까? 재작년에 복귀를 했죠. 재작년. 그러면 이 촛불 정부 들어서서 네. 재작년이면 5월에 촛불 정부 들어섰는데 네네. 그 재단이 복귀한 것은 고해 말에 이제 복귀한 그렇습니까? 거예요. 네네. 촛불 정부도 뭐 별로 신통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참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그 교육청에서 제보한 내부 고발자는 온갖 핑계를 다 이제 붙여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가 아니라 어. 그 학교에서. 학교에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예. 학교에서 사학의 경우는 학교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예예. 것입니다. 근데 예. 사학법에 있어서 이 사립재단이 그러한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예. 일어나게 된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또 교원 소총 심사에서 예. 다시 복귀를 했는데 또 파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번에 오늘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지금 세종시로 교원 소총 때문에 내려갔는데 소총 통해서 이분이 또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파면되어 버리면은 교육청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그 현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학법이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예. 이렇게 되어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런 그 양심적인 교사들 그다음에 학교의 비리를 고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했던 교사들이 학생들이 존경하는 교사들이에요. 이런 예. 교사들이 파면되고 예.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받냐면 아이들이 피해를 예. 받게 되는 예, 것이죠. 그렇죠. 학부모도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의 진정성이 무너지게 되는 예.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 올바른 교육을 하는 교사를 해고하는 일이 일어나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행정력 밖에 있기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는 이런 현실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학법 예. 개정은 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사학 비리라고 얘기하면 네, 재단에서 돈을 횡령했다든가 네, 뭐 전용을 했다든가 네, 이런 문제를 주로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사학은 아무리 사립이라 하더라도 교육재단이기 때문에 네. 교육부에서 그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전용한다 이런 문제를 생각했는데 오늘 임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그 어떤 그 돈의 전용과 달리 인사권을 가지고서도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그러면 일단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 인사권에 대해서도 제도를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데서는 그 교수도 그 국가에서 시험을 보게 해서 네, 네. 임명을 한다는데 네, 네. 그런 식으로 사립재단의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필요할 때는 교육부에 시험 친 사람을 데려가도록 네, 이렇게 제도를 만든다든가 맞는 말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권에 대한 재량이 필요하고요. 또 이 학교의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제가 헌법재판소에 그때 이제 학부모들 학생들 같이 이제 갔을 때 저도 이제 갔었는데 아,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 소원을 하였어요. 어머나 학생들이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렇습니까? 학부모님들과 학부모님, 함께 예, 학부모님 같이. 예.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한 그 평등권을 학생들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예.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대단해요. 헌법소원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예. 최소한 교사 임용과 그다음 예, 그쵸. 교사에 대한 징계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네. 헌법소원이 올라갔습니까? 네, 그래서 학부모 학생들이 직접 나섰다는 것 이것은 예, 바로 대단히 직접 중요한 민주주의의 일이네요. 한 예, 직접 모습, 민주주의. 그렇죠. 예, 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예. 한 모습이라고 벌써 저는 하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또 3.1 민회의 기본 정신과도 예. 맞닿아 있는 것이고요. 징계권이 사학에서 독점되는 것은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를 결정하는 예. 이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징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징계 대상이 되는 재판관이 네. 그 재판을 그 담당하는 얘기예요. 거랑 그렇죠, 똑같네. 그렇죠. 그게 교육에만 그럼요. 그런 게 아니라 법조계 네. 일반적으로 그게 좀 모순인 것 네.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네, 말씀 네. 정말 고마운데요. 네. 이제 오늘 방송 마치면서 네.
한 2-3분 정도만 혹시 네. 그 부탁이랄까 네. 그 정리를 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3일 민에서 우리 교육개혁 분과 어 우리 요번에 한 분과가 이제 4개 분과에서 서로 이야기한 것이 지금 현 단계의 모습 가지고서는 교육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어 교육 주체들을 세우고 교육 주체들이 이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변화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혁신 교육도 혁신 학교도 있지만 또 혁신 교육 지구라고 해서 서울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참여하는 교육 활동들입니다. 이제 경쟁 교육에서 이제 협력 교육으로, 그다음에 교육 고통으로부터 교육 행복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이 새로운 동기가 되어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찾아 나가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이러한 활동들은 국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또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학교, 그다음에 현 교육 단위, 행정 단위에만 맡겨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각 지역에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만이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마이동풍인 네.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은 이 위정자들을 어떻게 압박을 줄 것인가 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현재 주어지는 부당한 제도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도록 네. 좀 더 능동적인 자세를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 정치나 법률, 현재 사회, 현조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 정치와 법률 교육 분야를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 네. 되겠습니까? 네. 네. 예, 너무 네. 감사합니다.